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처음 듣는 목소리의 남자가 저보고 아내 이름을 들먹이며 얘기했습니다. 나 미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진이와 만나기 시작한 지 3년째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가 마음이 약해서 차마 가정을 버리지 못하네요. 이 정도 만나면 남편 되는 사람이 알아서 눈치채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어쩜 이리 모르고 사는 겁니까? 눈치가 없는 겁니까? 자기 아내한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자기 아내가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는데 3년이 돼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일하다 말고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아내한테 애인이 있다니요. 그것도 3년이나 만난 애인이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했지요. 진짜 애인이라고 쳐도 상간남이 전화가 와서 내가 네 아내 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순간 이거 신종 사기 전화구나 했습니다. 개인정보 빼가서 내 전화기에 있는 가족들 전화번호로 내 가족인 척 친척인 척하는 사기 전화가 많다고 하더니 이것도 그 비슷한 종류의 스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야, 너 뭐야? 너 보이스피싱이지? 했더니 그 남자가 아주 신경 거슬리게 웃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분이 아주 찝찝하고 더러웠지만 그냥 그렇게 끊는 걸 보니 스팸이 맞나 보다 생각하고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한테 가서 당신 애인 있어? 당신 애인이 전화 왔던데. 나 미진이 애인이라고 했더니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나도 똑같이 얘기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내가 보이스피싱이지 하니까 웃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대. 요즘 스팸 무서워. 내 개인정보는 대체 어디서 빼가서 사기를 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했더니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받지 마. 요즘은 전화만 잘 못 받아도 개인정보 다 빼간다잖아. 암튼 빨리 끊어 다행이지 뭐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참 별일 다 했다.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 아예 안 받아야겠다 했지요. 그리고는 그 전화는 잊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 전화를 받고 일주일 뒤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만 보니 일주일 전에 걸려왔던 그 번호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하고 전화 끊어버렸고 며칠 후 또 전화가 걸려오기에 아 이거 진짜 끈질긴 놈이네 하고 또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저는 혹시나 실수로 이 전화를 받게 될까봐 보이스피싱이라고 번호도 입력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번호 비슷한 시간대에 하루에 한 통씩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원래 이렇게 끈질긴가 싶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스피싱 치고는 한 사람한테 너무 공을 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챈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이상하다 싶었지요. 끝도 없이 전화가 오는 것도 이상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전화가 오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 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람 전화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아내한테 진짜 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내 애인이라면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내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아이는 학교로 저와 아내는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나서 경력 단절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옷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도 챙기고 저녁도 해야 한다며 낮에 몇 시간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별로 많지 않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5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늘 일정했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꼭 집으로 들어와 저녁을 준비했고 저녁 먹고 나면 아이 공부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가 잠들고 나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에는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피곤하다며 그냥 잠들 때가 많지만 주말에는 꼭 저와 달콤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바람이 날 이유도 없었고 전혀 바람 피우는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기에는
우리 집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려오는 전화에 기분이 찝찝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잠잠한가 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입력된 번호로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게 뭔지 진짜 보이스피싱이 맞는지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몰랐는데 다시 받아보니 이 사람이 한 전화는 공중전화 같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으니 통화하기 진짜 힘든 사람이구만. 이제야 전화 받아요? 지금까지 정말 내가 헛소리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네. 그런데 오늘은 전화 왜 받았어요? 가만 보니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죠? 하더군요. 당신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했더니 나 당신 아내 애인. 당신보다 더 당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더군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야, 너 뭐야? 너 왜 자꾸 이따위 전화하고 그래? 이유가 뭐야? 너 이거 내 번호도 아니지? 더 이거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거잖아.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야.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습니다. 왜 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려면 당신 아내한테 화를 내야지. 나는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거 얘기해주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속고 살면 완전 호구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내 말이 사실이면 공중전화로 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 아내하고 3자 대면에서 사실인지 협박인지 확인해보자고. 만나면 3자 대면에서 사실이면 그때는 당신 아내하고 헤어질 건가? 그게 약속하면 내가 앞에 나타나지. 순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3자 대면에서 저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내 아내가 제 남자 애인이라면 갑자기 아내와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믿고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렇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일 다시 전화를 주면 내가 3자 대면을 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내일 다시 얘기했지요. 저는 이름도 얼굴도 전화번호도 모르는 그 남자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군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알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끝을 보지 않으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와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지요. 제가 제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믿어야 할 사람도 아니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지요.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당신한테 진짜 애인이 있는 거야? 만난 지 3년이나 됐다는데 지금까지 날 속이고 남자를 만났던 거야?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야. 애인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애인이 필요해? 내가 무슨 애인이 있다고 그래? 어떤 미친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믿겠다는 거야? 나를 믿어야지. 나 정말 그런 거 없어. 그래 나도 당신을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 누군지 정말 몰라? 누군지 짐작하는 사람도 없어. 물었더니 아내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 남자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당신 전화기 한번 보자. 문자, 사진, 통화 내역 모두 다 보여주면 당신 말 믿을게. 그랬더니 아내는 바로 전화기를 열어서 보라고.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래도 나를 못 믿겠냐고 했습니다. 정말 아내의 전화기에는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한 장도 없고 낯선 전화번호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저랑 가족들 외에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귀신에 홀린 기분이 들었지요. 아내는 절대 애인 같은 건 없다는데 그 남자는 끝까지 자기가 아내 애인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를 믿어야지 싶다가도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이상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나 아내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답은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남자가 내거는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아내와 선차 대면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저는 그 남자가 비슷한 시간에 전화하는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11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그 남자의 공중전화 번호를 찍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와 함께 지도에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내일 다시 전화하기로 했으니 분명 내일 비슷한 시각에 그 남자는 저에게 전화를 할 것이고 저는 현장으로 가서 그 남자를 붙잡고 이판사판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늘 전화가 오는 시각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는 회사로 출근했다가 조퇴를 하고 그 남자가 전화하는 공중전화로 갔습니다. 저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서 그 남자가 전화하길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남자는 12시 58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바로 전화를 받고 공중전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허름한 공중전화 안에 웬 남자 한 명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생각 많이 해봤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미친 짓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또다시 너무나 기분 나쁜 소리로 웃으면서 어떻게 그런 여자를 믿지 다시 생각해봐 그 여자 장난 아니야. 내 말 믿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너는 미진이를 몰라? 내가 미진이를 정말 잘 알아. 우리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야 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 멱살을 거머쥐고 죽도록 해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끓어오르는 화를 눌렀습니다. 그 남자의 집이든 직장이든 뭐든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저에게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믿으려고 그러냐며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뒤를 멀찌감치 밟았고 그 남자가 들어가는 곳은 무인 모텔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잠시 후한 여자가 모텔로 들어섰는데 저는 얼굴을 보고 숨이 탁 막혔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가고 난 후 얼굴을 나타낸 그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남자의 말이 모두 사실인 셈이었지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는 아니라고 했고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했고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아내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짧은 치마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방 번호를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서고 문이 닫히기 전에 저는 발로 문을 고정시키고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아내와 제 눈이 마주친 순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듯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남자는 올 것이 왔다는 듯 특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라고 했잖아. 나 당신을 믿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나한테 전화한 저놈이랑 왜 여기 있어? 진짜 저놈 애인이라도 되는 거야? 저놈 말이 다 맞아? 그런 거야. 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쳤다. 아내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저 인간이 전화했어. 당신한테 전화한 사람이 저 인간이야. 하더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얘기했다고 말하더군요. 내가 전화했어. 우리 둘이 3년을 만났다고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했지.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여자 왜 끼고 사냐고 헤어지라고 했어. 당신 남편과 나를 위해서. 그 남자 얘기가 끝나자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있는 힘을 다해 그 남자 뺨을 3대에 후려쳤더군요. 이 안에서 있었던 일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이게 이 세계 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이래? 내 남편한테 왜 전화를 한 거야? 얘기해서 뭐하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냐고 아내가 울고 불고 소리쳤습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 내가 좋아져서 너를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중생활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만하고 그냥 나랑 살자고. 이 남편하고도 헤어지고 그냥 나랑 살자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일 그만두면 내가 버는 이 돈 몇 배로 준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남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그 남자 뺨을 한 대 더 올렸습니다. 나 아이가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 내가 비록 여기에 돈 벌러 나왔지만 가정은 깨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이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라고. 돈을 받고 만나는 사이 그 이상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언제까지 너를 다른 남자들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나 정말로 더 사랑해. 진짜 사랑한다고 둘이 대화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텔 안에 있는 TV 쓰레기통 탁자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돈을 받고 이딴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한테는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해놓고 아내는 이곳으로 출근을 했던 겁니다. 저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월급 받고 있습니다. 보너스, 휴가비, 교통비는 별도로 받고요. 저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아내한테 그 월급 다 가져다 주고 저는 필요한 만큼 아내한테 돈 받아서 썼습니다. 필요한 돈이라고 해봐야 가끔 쓰는 술값, 친구, 친척들, 경조사비 정도였지 저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서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딸 하나 키우고 우리 셋이 살면서 대단히 넉넉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옷가게 나간다고 할 때는 잠깐 나가서 일한다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니까 그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난 5년간 저를 속이고 남자들을 만났으며 그것도 몇 명을 VIP로 정해놓고 마치 애인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있었고 그 중에 의사, 은행원, 언론인 등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은행에 다니는 이 남자는 4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아내를 만난 후 아내에게 목을 메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랬냐고요. 이렇게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사는 듯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돈을 번 거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처음에는 전화 통화만 하는 일인 줄 알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방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만나게 되고 만나다 보니 단골이 생기고 돈이 생기더랍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만 원, 많이 벌 때는 100만 원씩 벌다 보니 도저히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당신은 지금 내 앞에서 돈 핑계를 대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닌 것 같아. 이 일이 참 적성에 맞아 보여. 내가 몰랐네. 10년을 넘게 살면서 당신 적성에 맞는 일이 이런 일인 줄 꿈에도 몰랐어. 적성에 맞는 일 찾았으니 일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열심히 이곳에 드나들면서 열심히 돈 벌어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돈 벌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장소를 찾아 헤매면서 돈을 벌게 되겠지. 나는 여기까지고 내 딸하고 당신도 여기까지야. 그 더러운 짓으로 내 아이를 만들고 우리 가족을 위한답시고 음식을 만들지 마. 토할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이 연락하는 단골들 이름과 연락처 내놔. 안 그러면 당신 죽을 때까지 내 딸 얼굴 못 볼 줄 알아. 그렇게 아내는 저에게 세컨폰을 건넸고 아이에게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딸 앞에 부끄러운 줄은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컨폰을 보니 안내에 바깥 행적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른 전화기로 연락을 하고 있었으니 아내의 전화기는 깨끗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저에게 연락한 그놈을 상대로는 전화통화 내역과 연결책을 잡아 소송을 걸었고 다른 사람들도 전화 연락 문자 주고받은 증거들을 모아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주소를 알아내 한 명 한 명 집으로 찾아가 당신들 남편이 대낮에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고상한 척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하면서 당신들 남편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낮에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돈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남편이 뭐하고 다니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다. 대낮에 모텔 드나드는 당신네 남편들 잘 살피고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절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까지 수도 없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도저히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내와 결국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돈 버는 게 무슨 죄냐고 악을 썼지만 저는 그렇게 돈 버는 것은 죄라고, 특히 가족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저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지만 나와 딸을 위해서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여자는 못 만날 것 같고 우리 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